전 세계 모든 게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G테스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뭐 정문 씨는 할 만한 게임이 있어요? 요즘 사실 게임 찾고 있어요, 재밌는 거. 그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제 남자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할 만한 게임을 둘러보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여성향의 게임이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다. 뭐 이런 느낌이 온 것이 좀 있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번 게임 플레이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그런 여자들의 취향을 약간 공략하는, 여심을 저격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상투적입니다만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여심을 공략해야 게임이 흥한다. 꽃에 나비가 모여들듯이 또 남자 유저들이 많이 오거든요. 약간 그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적절하죠. 꽃이 있으면 나비가 날아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꽃이에요? 아닌가요? 스스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었나?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 여러분들 어떤 게임인지 감 잡으셨나요? 꽃이 있으면 나비가 날아든다.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여심을 잡고 덤으로 남성 유저까지 공략한 오늘의 게임은 대만 게임사가 개발한 온라인 MMORPG 아스트라. 다소 낯설 수 있는 개발사지만 사실 국내 게임 시장에 명함을 내민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데 과연 그들이 한국 게임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타이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최정문의 쥐넛! 여러분 혹시 아우라 킹덤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바로 이 게임이 아스트라의 어머니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14년 대만 개발사 엑스레전드가 야심차게 자신의 게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게임기에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장에 당당히 내밀었으나 쓰나미 같은 실패를 맛봤나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근데 국내 유저들한테 아우라 킹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대만 개발사가 개발했는데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막 알고 싶고 정보도 얻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봤어요. 네, 아우라 킹덤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1년 만에 다시 준비해서 나온 게임이 바로 아스트라인데 이제 무작정 한국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아스트라는 먼저 대만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기존에 좀 창구가 부족했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콘텐츠라거나 조작법 같은 걸 홈페이지에 다 미리 알려놨더라고요. 이번 아스트라도 아우라 킹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작품은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이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을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침착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국 유저들과 친해지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한 아스트라, 과연 한국 유저들을 잘 공략했는지 지금부터 평가해볼까요? 지난 날 아우라 킹덤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대만의 30만 유저를 감동시키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한국 게임 시장에 재도전장을 낸 아스트라. 과연 그들은 냉혹하기 그지없는 한국 유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축배의 잔을 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평가해보자. 아스트라의 비주얼! 네, 저는 이 게임 딱 보자마자 어떤 층을 타겟으로 했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 타겟층이 어떤 타겟층입니까? 보니까 아기자기한 게 여성 유저들을 약간 공략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어린 연령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청소년. 저도 그렇게 일단 언론 통해서는 접했는데 실제 느낌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이제 마니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그래픽이 맞아요. 아니냐. 맞죠? 굉장히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을 집중 공략한다는 인상을 받았던 게 제일 큰 게 저는 이 음성 선택이었어요. 맞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캐릭터 음성이 6가지가 있어요. 들어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게임의 여자 캐릭터라면 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전사잖아. 전사 그죠, 몬스터하고 그죠. 싸우는. 근데 여기서는 갑니다. 다음엔 지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어떤 패배할 때 운명하기 직전에 그런 대사잖아요. 그렇죠. 한번 성대모사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지지 않을 거야. 아니 아니에요? 느낌 다르고. 다시 해보세요. 그 내면 깊숙한 데서 시면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신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들어보세요. 다음에는 결코 지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들. 이게 사실상 이게 묘하게 자극하는 게 있어요. 이쪽 감성이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거든 이게.
여기 또 보면은 깜짝 놀란 게 한국어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 일본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본어예요. 제 주변에도 이 아스트라 하시는 분들 중에 역해를 골라서 일부러 일본어를 모르면서도 일본어 음성으로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게임할 때 보면 이제 볼에 홍조를 띄고 그렇게 게임을 하시던데 한번 들어봅시다. 消えなさいよ 기에나사요! こんなことって 콩나꼬 또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일본인 여성 특유의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죠. 에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어요 뭐라든가 우리들이 힘내서 응원할게요 뭐 이런 좀 약간 손발 그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들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사들을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 감성을 노골적으로 공략하고 네,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정훈 씨 근데 네. 자 정훈 씨 이게 보면은 손을 걸을 수 있는 지금 3개잖아요. 네. 이거 옷만 보고 구분이 돼요? 사실상 저 무기 들고 있는 무기가 없다고 치면은 어떤 옷을 입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 보여요. 이 옷을 입고서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저는 어색하지 않잖아요. 뭐 얘도 그렇지. 갑옷 같고 이 옷을 입고서 칼을 들면 또 어때요? 이 그렇지. 옷을 입고 칼을 들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의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직업적 특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귀엽고 예쁜 옷. 그렇지. 귀엽고 예쁘고 샤방샤방 이게 여성 취향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RPG 본연의 직업적인 의상 부분 이런 쪽에는 조금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서 그래픽적인 그런 마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그 버그죠. 건물이 있고 그러면 더 이상 못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혀있죠. 이렇게 모서리 같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모든 모서리에서 다 그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막히면 되는데 곳곳에 모서리 간혹 가다가 가서 박으면은 계속 이렇게 마치 렉 걸린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뜩뜩뜩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카메라 문제. 네, 그렇죠. 카메라에 대한 마감 부족하다는 네, 거 철저히 맞아요. 공감하는데 뭐 기술적으로 약간 코멘트 하나 덧붙여 보자면 그건 어떤 카메라 컬리전의 마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갈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은 막 벽 뚫고 카메라가 들락들락거리면은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픽이 깨진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카메라 컬리전은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픽적으로 버그가 이제 보이는 게 되겠죠. 무서워! 살려주세요! 제 이런 버그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너무 무서워! 네. 어디까지 흔들릴 거야? 이동해주세요. 됐다. 됐다.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수풀 같은 나무가 많이 심어진 데에서 전투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하면서 계속 카메라의 시선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갑자기 막 돌산이 내 카메라 시야를 다 가려버리고 갑자기 나무가 다 가려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런 유저를 배려했어야 맞아. 되지 않나. 그런 디테일을 잘 잡아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메라 컬리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쪽에 다른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앞으로 나와서 이제 카메라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이 오브젝트 자체를 무시하거나 반총량시킨다던가 오파시티 값을 조절한다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디테일에서 마감이 아쉽다는 거 철저히 공감을 해요. 전투 쪽에서 이제 비주얼 퀄리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저 캐릭터에 대한 어떤 공격 가능 각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깔끔하게 설정이 안 돼서 이거 보세요. 총 뒤로 쏘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막. 예. 이거 보세요. 좀 뒤로 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뭐 좋게 보면 무빙착 가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상하체 분리. 예. 이게 상하체를 따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빙샷이 가능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자, 애니메이션 블렌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각자 이제 독립된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이어질 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점프, 착지하고 다시 뛰는 모습으로 바뀔 때 뭔가 중간에 동작이 되게 분절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상하게 착지를 하면서 착지하고 달리는 모션을 바뀔 때 팝으로 팝, 네. 튄다는 뜻이죠. 팝, 팝, 이 느낌 보세요. 짜세, 짜세. 뭔가 한번 걸려요, 모션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거슬릴 수가 있거든 이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스케이트 현상이라 그러는데 달리는 모션
애니메이션의 속도와 실제 달리는 이동 속도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마치 빙판길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슥슥슥 미끄러져 보인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반대로 속도가 느리면은 마치 진흙탕에서 달리는 것처럼 못 답답해 달리는 보이고. 거고.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이 친구가 사람처럼 발에 땅을 대고 움직이는 느낌이 아닌 거거든요. 옆으로 쓱쓱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단히 어색하게 보인다는 거죠. 땅을 밟지 못한 채 공중부양하고 있는 캐릭터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뒤로 총을 쏘는 등 어색한 액션은 감점 요소로 작용했는데 하지만 여성 유저를 사로잡을 필살기는 따로 있었으니 아스트라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과 아름다운 스킬은 과연 여자 사람 정문의 마음에도 쏙 들지 확인해보자. 게임 개발사 측에서 여성 유저들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잘 보면 이제 퀘스트 할 때 길 알려주잖아요. 보면 이거 꽃가루 이거 뿌려놓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사실 길을 알려줘도 그냥 화살표 모양처럼 이렇게 띡띡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점선을 찍거나 그런 게 네. 아니라 근데 그냥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계속 반짝반짝 이렇게 터지는 이런 효과. 파티클이라고 부르는데 오두막을 보면은 뭐랄까 그 어렸을 때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집 같잖아요. 헨젤과 그레텔이요. 네. 지금 이 공간에서 예쁜 것 중에 하나는 이 밖에 하늘. 하늘은 인정합니다. 하늘 뭐 이 달도 뭐 엄청 나고. 근데 그림이 천천히 움직이고 해. 정말 서정적이야. 좀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완전이다. 점에서. 이게 사냥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성이 좀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밤하늘을 한 번씩 마우스 스크롤 올려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연랩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런 것도 그냥 큐브가 떠다닐 수 있는데 굳이 뭔가 반짝반짝한 효과를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게임에서 보석도 그러고 길도 그러고 큐브도 그러고 하늘도 그러고 이 반짝반짝 그 여자들이 막 보석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블링블링. 그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여자는 작고 반짝이고 비싼 것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인정합니다. 거기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네. 나무들도 사실상 실제로는 나무가 저런 색깔을 가지고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동화적인 풍경을 이제 자아내면서 마치 내가 여자가 된 것 같고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예뻐. 이 계곡 보자. 계곡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감수성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화적인 감성을 아무래도 남자보단 여자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렇겠죠. 지금 보면은 또 그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하고 예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잘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킬 이펙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쁘게 쏴요. 예쁘지 않아요? 막 반짝반짝 터지는 이런 거. 화려하고 과격하고 막 전투적이지 않고. 예쁘죠? 막 회오리 치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불꽃이 튀는데도 반짝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그렇다면 스킬 이펙트의 예쁨을 겨뤄보자고 한다면은 제가 또 이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말 예쁜 스킬 이펙트를 보여드리지요. 예쁘다 십자가. 샤방샤방하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약간 여성 취향의 그런 이펙트 비주얼을 뭔가 과격한 느낌보다는 좀 여기서도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효과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쁜 나머지 타격감을 좀 줘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이게 말입니다. 예쁘다. 그런데 그만큼 타격감이 떨어진다. 공격적인 느낌이 덜하다. 라는 이야기. 어느 정도 절충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정도의 그 느낌의 이펙트를 유지하다가 가장 강력한 막타만 좀 더 이제 과격한 표현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사운드 이펙트 쪽으로 좀 더 그 남성적인 느낌을 좀 더 강조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됐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결과물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그래픽의 힘을 가득 실은 아스트라의 끝나지 않은 비주얼 이야기. 여심을 공략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찰떡궁합인 스킬 이펙트는 또 어떻게 표현됐을지 혹한기보다 더 매서 G테스터의 평가 시간. 다음 주도 놓치지 마세요.